오늘 그리고 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지선에 이제 도전하시는 여러 후보님들, 저희 박시영 TV를 통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따지고 보면 오늘 그 첫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첫 시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우. 네. 이번에 성남시장 입후보하신 우리 박영기 후보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벌써 잠바까지 입으시고 앞에 책까지 하나 깔아놓고 분위기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하신 거죠? 네, 16일 날 했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 성남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지난 3월 16일 날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우리 안진걸 소장님보다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요. 진짜 아주 그냥 밤낮을 성남을 누볐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선 발표 딱 나자마자 저도 누웠어요. 코로나가 갑자기 덮치더라고요. 거기다 긴장감이 확 풀어지면서 그래서 일주일간 하여튼간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앞으로 좀 더 오래 남았는데 아예 초기에 이렇게 상체를 강력한 걸 좀 장착을 해서 지방선거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선거 얘기도. 네. 일단 대선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대선 때 우리 안정훈 소장님 맹활약 하셨는데 어떤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종횡무진이셨죠. 아주 그냥 짧게 오늘은 박영기 노무사님야말로 짧게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도 가방 안에 아직도 이거 들고 다닙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아픈 위해 마음을 소환해서 죄송한데 이거 참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영기 노무사님도 그렇고 박시영 선배님도 그렇지만 우분투 함께 이재명과 함께 결국 우리가 윤석열 집단과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사회 경제학자들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서민 중산층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으로 결국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모두 더 잘 살게. 근데 캠페인은 이제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공익적인 시민단체들 또는 청년단과 함께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가 무슨 다 이재명 후보 캠페인 들어가야 되는 거 안진걸 수장님 들어가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또 밖에서 활동하시는 게 워낙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좀 속전한 분들이 있어서 많이 속상한데 실제 일반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정말 밖에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캠페인은 안 들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민주당 이번에 너무 열받게 패배했지만 민주당과 또 범민주 세력의 희망도 느꼈어요. 오히려 우리 개미군단들, 풀뿌리 시민들이 더 애가 타서 열심히 하는 걸 맞습니다. 저도 밖에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우리 형님 회복 다 하셨네. 말이 계속 길어지네요. 너무 충격이 컸지만 밖에서 요것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계속했죠. 저 언제 풀어야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국민고발운동. 그러니까 이재명의 좋은 정책, 민생 정책, 서민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어마어마한 비리들, 본부장과 비리 목숨 걸고 싸웠죠. 대선 전에 아마 고발을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나경원 씨를 제가 14번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20번을 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비리가 많았어요. 짧은 기간에 진짜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추억 속에 이제 나경원 비리 고발장도 요것도 갖고 다녀요. 일단 우리 안진걸 형님을 지금 응원해 주시는 분들 라일락님 지금 좀 도입부 이야기하고 좀 쉬려고요. 진짜로? 검찰은 이게 윤석열이가 나경원 봐준 거거든요. 자, 저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피켓은 하도 오래 들고 다니셔서 다 이게 너덜너덜해졌어요. 재밌는 게 여기까지만 이야기 여러분 제가 좀 쉴게요. 대선 저하고 이제 엉엉 울고 있는데 법원에서 서류가 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나경원이 1심에서 저한테 패소했거든요. 그 명예훼손으로 사학비 입심 항소를 했는데 금액을 1억으로 늘린 거예요. 금액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물론 이제 대선 전에 보내긴 했을 텐데 도착을 필명 했다고. 법원 서류가 대선 다음 날 도착한 거예요. 그 받아보고 얼마나 막 부글부글 분노가 솟던지 그래 좋다. 내 운명이구나. 나는 윤석열, 나경원 같은 사람들하고 평생 그게 법정투쟁이든 거리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든 싸우자. 그래 항소심 대법까지 가자.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내일 윤석열, 김건희 고발인 조사 또 있어요 경찰에서요.
윤석열 최근에 이제 제가 고발한 것 중 허위사실 유포한 거. 예.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자꾸 몰래 술 사줬잖아요. 예. 이게 다 유권자 향응 제공행위거든요. 그다음에 유사 선고 사무소 설치국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힘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지금 뭐 댓글로 응원 엄청납니다. 피켓 공주 안진걸 그리고 박은영님 여전한 투머치 토커 그리고 이방원님은 너덜너덜하잖아 저 피켓들 얘기하시는 예, 거고. 너덜너덜. 그리고 영님께서는 진걸이 형 매번 응원합니다. 그리고 케어님은 우리 박영규 후보님을 응원해 주시네요. 뽑아드릴게요. 저 성남 아유,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개원님. 성남 시민 화이팅! 네, 사랑합니다. 아 이게 다양한 분들이 그리고 우리 안진걸 형님은 이제 회복 다 되셨다.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대선 때는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작년까지 했거든요. 4년 이제 연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직능본부의 부본부장으로 그때 이제 직능본부 본부장이 김병욱 의원이었는데요. 부본부장으로서 활동을 쭉 하다가 이제 대선이 본격화됐을 때는 제가 성남으로 내려가서 직접 이제 성남의 우리 당원들과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표정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시민들이 처음에는 손도 안 흔들고 막 좀 힘들었어요. 이게 특히 이제 판교 분당에서는 이제 버스나 차에다 대고 인사를 하거든요. 이제 원도심에서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데, 근데 손을 이제 그 빈도수가 이렇게 그 기사님들이나 아는 척하는 빈도수가 점점 느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대선. 네. 이거 이러다가 이기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좀 갈수록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당원들이 진짜 혼심의 그 노력을 다 한 걸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끝나고 나서 막 다 몸도 누웠어요. 뭐 며칠 다 일주일간 식음 전폐한 분도 많고 이제 그만큼 이제 전력을 다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되게 가슴이 먹먹하고 좀 아팠습니다. 근데 뭐 이거 이겨내야죠.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복수의 첫 날짜는 6월 1일 지방선거니까 요거 특히 성남이 최전선이잖아요. 이 전선에 민주주의 지키는.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이제 그 대선 끝나자마자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온라인 당원들 그렇게 입당 예. 러시가 이루어진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폭발 중이에요. 뭐 12만 명 뭐 이렇게 얘기 예.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했었는데요. 참여연대는 간부들까지는 당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무처장 당적을 못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네. 낙선운동을 하는 곳이니까 예. 특정 당원의 당적이면 그게 진보정당이든 민주당이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당적이 없고 그다음에 바로 TBS TV 진행하니까 또 가급적 당적을 가지 말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적이 오랫동안 없었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는 진보정당도 응원하고 민주당 응원하다가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저도 뜻한 바 이제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 중립이나 지키고 있으면서 얌전하게 있는 관망하고 있는 단체들 비록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저는 그런데 이제 후원 다 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모아서 민주당. 그래서 여러분 저 곧 민주당 당원 가입합니다. 이야. 아니 네. 한 표라도 보태고요. 우리 주변에 그렇고 어저께 이번에 이제 민주당 쇄신 호소 집회를 갔어요 제가요. 네네.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동안 자주 보이던 4050 아저씨들은 안 보이고 2030, 40, 50 여성분들이 정말 대거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 좋은 게 여성분들이 남자친구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성들이 올 때 여자친구 데리고 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어제 그래서 처음 그 예. 2030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하나 예. 그러니까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 박시영 TV도 만들고 저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민생경제 청년 네트워크라고 해서 전국에 큰 청년 단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30들하고 그분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릴 것 없이 우리가 더 많이 소통하고 조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걸 여러분 학생회나 노동조합이 조직하고 그랬잖아요. 교회 뭐 사찰 청년회 요즘 그런 게 대부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수자 그래도 2030 세대들하고 늘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어제 퀴즈를 막 내더라고. 2030 용어들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맞추기 너무 어려웠어요. 고생했습니다. 어제 게이라고 불리더라고. 게이가 게시판 이용자. 그렇죠. 뭐 딴지 게시판 예. 이용자처럼 시영 맞습니다. 게이가 예. 어제 희두 게이하고 대화 나눴 우리 항의도 대단하죠. 항의도 저도 대단하죠. 봤습니다. 그 온라인 입당 관련해서는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성남에서 나왔거든요. 이 친구들이 자기도 가입했다. 그래서 박영기 추천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가 되게 많이 왔고 또 여성들도 온 가족이 가입했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 오는데 막 힘이 빠졌지만 이제 그런 게 저도 이제 굉장히 기쁘고 이게 희망이 보인다. 민주당의 새로운 희망이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하고 원래 저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어서
이긴 세력들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늘 높잖아요. 네. 힘을 실어주자 뭐 이런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밀어붙이는거나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들 지금 불만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야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 해볼만한데라고 네. 민주당 내에서 이제 기류가 조금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해볼만 한데와 제대로 해야 한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예, 이제 뭐 다른 이제 상대방 이제 윤석열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것, 뭐 지금 사실은 여론은 반대인데 뭐 본인은 계속 제가 보기에는 안 꺾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이기는 데 있어서 기회는 제공을 분명히 해줄 것 같고요. 이제 기회가 있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어떤 그 주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입당 러시 보고 그 희망을 좀 본 거고요. 근데 성남도 가보니까 이게 많이 좀 우리 계시던 분들은 좀 올드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지금 가서 이렇게 대선 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 새내기 경고처럼 이게 저도 이제 전국회장도 하고 노무사 했지만 거기 가니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입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민주당의 정치를 새로 하려면 좀 그분들이 정착하고 안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나 여건을 그다음에 청년들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여기 아직 민주당 우리 개혁 뭐 이렇게 새롭게 가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면 또 금방 시들어버릴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예전에 노사모나 이렇게 좀 잘 나갈 때가 뭐냐면 정치를 너무 엄숙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되 예. 정치도 흥겹고 즐겁게 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이 엄숙주의만 있으면 맞습니다, 오래 맞습니다. 만나서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네. 만나서 즐거워야 그 자리를 다시 나가게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서로 토론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는 것들이 그게 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2017년 촛불시민운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숙했지만 재밌고 그렇죠. 거의 범국민 문화제로 문화제예요. 하고 그러면 네. 아주 평화적으로 네, 하고 네. 서로 또 예의를 갖추면서 끝나고 나서 쓰레기 아니 그러니까 치우잖아. 기발한 어떤 슬로건이나 막 이런 그런 것도 거를 많이 나오고. 복장도 입고 예. 오기도 하고. 아이디어의 네, 향연이었죠. 네. 그래서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전망이 밝지는 않죠. 어쨌든 윤석열 정부 초기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하는 짓들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이거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특히 오늘 입장 중에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뭐 예를 들면 사실 지금 청와대 그 불법 불통 이전 부분이 문제가 돼서 국민이 반대하는데 이전을 할 수 있잖아. 이전 강행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더 나아가서 뻥커 사실 치지 않겠죠? 국정에 이제 특히 국방이나 안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를 임시로라도 이용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당연히. 저쪽이 준비가 덜 됐으면 이전 준비가 예. 끝내 우겨가지고 근데 거기도 절대 안 들어간다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냈어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통이동 그 임시 사무실 얘기를 계속하고 거기서 무슨 이상한 차량으로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 지금 시중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퍼지고 있죠. 예. 청와대를 한 발짝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예. 그건 정말 저는 그 세간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무속인들로부터 청와대가 예전에 시해되신 분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굉장히 타가 안 좋다. 그래서 네. 김건희 씨가 실제 녹취록에 우리가 이야기 들었는데 영빈관을 옮길 거야 등등등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많이 작용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인수를 준비하고 국정을 준비한다? 그럼 국민들께서 초장에 정신 차리게 만들자. 2008년 이명박이 너무 이상한 정책하니까 촛불 행동으로 우리가 그때 상당한 저지를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초반에. 예.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하고 특히 이제 민주당 쇄신이 지금 저는 바람을 타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 솔직히 민주당 제가 쭉 지켜서 아는데요. 굉장히 배부른 정당처럼 행동하신 분들이나 그런 기조가 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저는 민심이 돌아선 면도 있습니다. 철저히 서민정당, 민생정당, 개혁정당, 청년정당으로 거듭나버려야 돼요. 이참에. 네. 시민정당. 야 어제 내가 개딸들이라는 표현을 어제 들었는데 최진영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개딸들이 밀어줄게. 박영기 시장 가자. 감사합니다. 어제 그 개딸들이 뭔지 아세요? 알죠. 오. 그 적어도 성남에선 알아야 돼요. 예. 성남에서는. 네. 개성 있는 딸. 아니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아니
이게 이제 저게 아저씨야. 저는 억지로 갖다 맞추는 거. 저는 성격이 대단한 딸이라는 이제 응답하라. 거기 나왔는데 요즘에 개혁적인 딸. 그렇죠. 개혁적인 딸. 그리고 저도 그렇게, 예. 굉장히 정치적 개성과 줏대가 있는 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딸 또 개아들. 이재명 상임 고문에게 뭐 얼마나 많은 딸들이 생겨났습니까? 아니 그나저나 진짜 성남에서 이번 대선 예. 아사슬했죠. 예, 200표 차인가? 아니요, 75표 차로 이기긴 했습니다. 75. 와. 예. 야, 75표. 아니 그러니까 완전 중원하고 분당하고 극과 극이더라고. 극과 극이더라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수정 중원은 이제 이겼고요. 예. 뭐 중원이 좀 더 이겼고 한 57%. 그다음에 아니 중원이 그다음 예. 수정이 한 53%. 근데 이제 분당에서 한 45. 근데 분당이 인구가 더 많아요. 수정 중원 합친 것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딱 해보니까 그래도 이겼지만 75% 이겼어요. 근데 경기도 전체는 좀 더 크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은 졌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면 성남에서 원래는 압도적으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 당연히 이제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예.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 뿌리 좀 나 있는 거고 분당 특히나 사람들이. 분당에서. 두 번째는 이제 대장동 이슈가 이게 왜곡된 프레임으로 이 작동해서 예.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 빛나는 업적들이 네. 훼손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예. 이게 과거 어디 가면 성남이 낳은 위대한 정치가 뭐 이재명 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했고 성남은 그만큼 예. 반석에 올려놨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도 언론이나 막 이런 예. 데서 대장동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대장동이 움츠려든 정말 대장동이 여러분 정말 대표적인 가짜뉴스 마타도로 이재명 후보님이 한 그래도 최소 저는 몇십만 표는 몇십만 표 날렸다고 봐요. 최소. 더 될 대장동은 예. 저는 200만 표 그러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강남에서 우리가 져가지고 또 서울에 져가지고 진 거잖아요. 언뜻 보기에는. 근데 그 이면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대장동을 엄청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보 종편도 만들고 하루 종일 하는 유튜브 연합 국민 유튜브 방송을 만들 이런 고민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여러분 안진걸 TV까지 저희도 만든 거예요. 잘 되고 저는 있죠? 선의 경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 박시영 TV를 아니 우리 안진걸 TV 구독 안 해주신 분들 적극 예예예. 해주시죠. 네. 네, 아니 아까도 왜냐면 댓글 중에 구독자 너무 적다고 좀 예, 올려야 된다. 지금 이제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하나라도 더 늘려야 돼요. 만약에 안진걸 TV 때문에 기존의 진보의 유튜브를 몰랐던 분들이 1000명이라도 유입된다면 저는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100명, 1000명 이번에 보시잖아요. 20만 표로 지잖아요. 지방선거도 그러면 지방선거는 동네 가서 심지어 10표, 20표로도 갈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보개혁 유튜브 하나라도 만들고 내가 언론사라고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래서 100명, 1000명이라도 우리 편이 된다. 그러면 놀랐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분 선거 10일 정도 앞두고 우리 감정평가사님들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400명 대장동에 가까이 대해서, 예. 대장동 그 감정평가사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장동은 사상 최고치의 공익안 수합이라는 평가를 했어요. 부동산 예. 예. 근데 너무너무 그분들도 고민하다가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만 더 많이 진실을 알려줬으면 했는데 정말 감정평가사님들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근데 그분들이 잘하긴 했지만 국민에 더 널리 알려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끝물에 배. 예. 예. 근데 그분들이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 번도 특정 후보 지선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 가까이 모여서 해주신 거거든요. 네네. 안진걸 TV 구독했어요. 나오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황숙신.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그 어쨌든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경남 이런 등등의 인물난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나마 인수위 쪽에서 워낙 똥보로 많이 차니까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제 흐름들이 조금씩 생기고는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서은길 전 당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좀 나오고 있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새로운 물결과 민주당이 통합 흐름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냐 경기지사냐 두 분 그 어디로 나가는 게 더 좋은 거냐 뭐 이런 어떤 논란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물론 이제 서울시장을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이 박주민 의원 또 김진애 의원님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아직 결정 안 한 분들도 계실 많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그 손흥민 대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선거를 하시면서 경기도지사 네. 후보 이급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생각이 있어요. 들어보고 제가 말씀. 경기도지사. 아, 경기도지사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예.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전 이제 지방선거 되게 전제는 어려운 선거잖아요. 근데 뭐 저쪽이 약간 실수하고 똥볼 차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길 기회를 잡는 이건데 여기 가장 필요한 건 이제 감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동. 예, 모든 선거는 사실은 이게 지지자들도 감동하고
국민도 감동을 해야 이게 상황이 바뀌고 이제 뭐 역전을 하든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자기를 버리고 뭐 송영길 대표 뭐 이렇게 그걸 버리고 나온다 이러면 하나의 또 감동 카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번 지방선거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뭐 청년이나 여성이나 뭐 정치 신인이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와 엄청나게 바뀌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럼 좀 개혁 드라이브 좀 이렇게 마땅 지금 저희는 이제 야당이잖아요. 이제 야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세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게 그나마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예전에 했듯이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또 국민들은 또 그 마음이 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는 이제 비슷한데 일단 굉장히 지금 침울한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됐으니까 아주 힘나는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흥행, 그다음에 또 개개인 후보의 경쟁력, 그다음에 박영기 노무사님 말씀 감동, 그다음에 민주당이 굉장히 쇄신했다라는 느낌도 줘야 됩니다. 광역 후보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할 때 정말 참신하고 이미지 좋은 분들이 대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랑 그렇게 이렇게 세트로 나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라는 기치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님이 뭐 나올 수는 없지만은 이재명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선거로 가야 되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경선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이렇게 오세훈과 맞설 자신감을 우리 회복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 후보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소문도 들었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이제 경기도 가시면 경기도의 후보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곳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염태영 시장님, 안민석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 등등.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렇게 재밌는 경선, 선의 경선을 재밌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은 그러면 지금 후보만으로는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님이든 누구든 흥행과 감동과 쇄신의 경쟁을 하면 그래서 경선에서도 흥행도 되고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그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하고 큰 인물로 성장하려면 희생과 헌신할 때 네. 과감하게 본인이 총대를 맬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보다는 서울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이 이제 다소 그 30, 40대 젊은이들이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사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서울이 더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중도 보수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카드로서 김동연 부총리가 굉장히 쓰임새가 있다. 다만 치열하게 경선하는 게 필요하겠다. 박주민, 김진애 다 훌륭한 분들. 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출전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본인이 원하면 나갈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고민하셔야 할 게 또 7월 달에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송영길 당대표 전 대표께서 5선입니다. 아, 근데 지금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김진표, 변재일 이런 5선 의원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하고 동일해요. 나이가 어릴 뿐이지 5선입니다. 근데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직권 산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상황에 민생개혁법과 관련해서라든가 중요할 때 국회의장의 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국회의장으로서도 역할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나가는 것도 큰 용기와 희생이 따르는 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얼핏 보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서울시장 자리는 쉽지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그럼요. 누가 보더라도 예. 희생한다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다만 송영길 저는 그래서 송영길 만약에 나오신다면 김동연, 박주민, 김진애, 박영선 후보가 나오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치열하게 경선을 하시고 경기도는 염태영, 안민석, 조정식 그분들이 네임밸류 조금 그 앞에 있는 서울시장급에 비하면 좀 낮은 건 사실이지만 염태영 후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거든요. 네. 안민석, 조정식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기초단체장을 잘해서 성남시장을 잘해서 경기도지사를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경기도지사를 잘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되신 거고요, 민주당에.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잘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응당 광역단체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민주당의 전통이 저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 있어서
안민석, 조정식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염태영 시장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래서 세 분 중에 최악의 경선해서 이긴다면 그 후보가 설령 유승민이 나오든 원희룡이 나오든 심재철이 나오든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매우 괜찮고 저는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는 지금 민주당 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오면서 잠시 온라인 보고 왔는데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모여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열정과 열망이 대폭 반영되는 속에서 이제 특정 후보는 우리가 이야기다 보면 좀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방금 박시영 대표님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흥행 구도를 만들자, 쇄신 구도를 만들자. 근데 어쨌든 당원들이 신나게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서 뛰었던 것처럼 지방선거에 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저는 분명히 어려운 선거지만 놀라운 오히려 역사상 처음으로 집권 세력이 첫 맞이한 선거인데 뒤집을 수 있다. 그것도 이런 희망이 있다고 20일 만에. 그러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신나게 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다수 그러니까 살다 원내대표 선거를 다 봤네요. 나도 뭐 이게 지금 당원들이 어떤 입당 러시를 일으킨 것과 당원들이 무언가를 지금 이 동력을 얻고 싶은 거죠. 아니 어디선가. 저것도 인상 깊어요. 파랑 점퍼 입은 박윤계 후보님 보니까 눈물이 핑. 아자, 파이팅. 예, 파란 점퍼만 보더라도 예,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떠오르고 그런 거니까. 지난 대선이 너무 한이 맺혀서. 네. 자, 우리 박시영 대표가 방송 중에 저를 쿡 찌르면 광고하라는 거. 뭐 다른 건 다 빼먹어도 이건 빼먹으면 안 광고는 돼. 해야죠. 광고는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드릴 광고는 저희 뭐 박시영 TV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제과 명장 박준서 명장의 빵준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번엔 애플파이입니다. 그동안 찹쌀떡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그렇죠. 네, 빵준서 애플파이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도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고. 이거 맛있어요. 네, 안녕수 소장님 없나요? 주변에? 없어, 빵 없습니다. 없어. 이거.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예, 박윤규 우리, 후보도 이거 맛있게 드십시오.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빵준서 애플파이 대한민국 정보공인 제11대 제과 명장 빵준서 박준서 명장이 레시피를 직접 개발한 애플파이입니다. 100% 국내산 사과잼을 쓰는데 사과잼이라고 해서 그냥 물컹물컹한 잼이 아니라 안에 사과가 직접 씹히는 그 잼을 쓰기 때문에요. 훨씬 그 씹는 맛이 있고 그리고 계피가 아주 약간 들어있는데 네. 이 계피 향이 기가 아, 막힙니다. 그거 하나 줘. 2개 먹으려고 그래. 아, 없으셨군요. 예, 아, 이 네. 사과 파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 저는 너무 방송 전에 제가 먼저 시식을 했었는데 뭐랄까 진짜 수제 사과 파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제가 아니거든요. 맛있네. 냉동 상태로 오는 제품이고요. 그 조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에어프라이나 오븐에 넣고 170도 온도에서 18에서 20분 정도 그냥 구워주시면 바로 따끈따끈한 애플파이를 직접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리 방법이 어려우면 그 먹기 귀찮거든요. 근데 제품 받으셔가지고 그냥 오븐이나 에어프라이를 이용해서 넣어서 그냥 돌려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맛있게 드시려면 그 돌리기 전에 설탕 약간 뿌려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다고 합니다. 요 빵준서에서 나온 애플파이 강추해 드립니다. 가격 정보 알려드리면 4개 들어있는 게 9,500원, 8개는 14,500원. 약간 저렴하게 살 수 있죠. 4개가 9,500원, 8개가 14,500원인데 뭐 4개만 사시더라도 적게 사시더라도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박시영닷컴에 들어오셔서 빵준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과 제품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애플파이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딱 먹어보니까 사실 딱 하나가 떠오르는데 하나를 딱 먹었는데 바로 또 하나 먹고 싶다. 맛이야. 예. 네, 진짜 그러니까 맛있네. 이게 뭐랄까 단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단맛이 맞아요. 심하게 달지 않죠. 네. 심하게 달지 않으면서 애플 맛이 싹 나고 예. 잼 맛. 그리고 계피 향이 싹 돌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게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예. 저희들은 광고가 아니잖아요. 진짜 맛있어서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시영 TV 출연할 때 저 그 보험 가입했잖아요. 그래 말범 체크. 마이보험. 예, 말범 체크에 저 벌써 지금 1년째 잘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억지로 했으면 보험 가입한 다음에 이제 박시영 TV 출연 끝난 다음에 딱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말범 체크의 그 TV 광고 모델은 정봉주 전 의원인데 그럼 빨리 바꿔야 돼 앉은 걸로. 앉은 걸 강추합니다. 예, 여전히 보험 가입해서 그 안온한 혜택을 누리고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안진건 소장님 거기서 또 광고비를 받으면 또 시민단체 후원. 아, 그럼요. 예. 저- 맞습니다. 또, 예. 우리 훈훈한 소식 하나만 저기 광고 있다게 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참여연대 그만두고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었는데 민생경제연구소 활동을 응원한 분들이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만들어서 NGO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시민단체가.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고 민주당과 함께하는. 근데 거기서 그냥 우리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좋은 세상을 촉구함과 동시에
당장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저도 좀 냈지만 회원들도 막 내가지고요. 1월 달에 5명의 청년들에게 300만 원, 3월 달에 6명의 청년에게 300만 원. 꿈은 많은데 돈은 없는 청년들만 골라가지고요. 벌써 11명이 지원했습니다. 5월 달에 또 지방선거 앞도 또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정말 뜻 있는 세력들이 선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청년들이 진짜 지금 사상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청년들을 장학금으로도 돕자. 후원하고 청년단체도 만들고 청년들 장학금도 직접 주고. 그렇지. 저기 이제 줄여서 안함사라고 합니다. 안함사. 안진걸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사람들. 사람들. 여기에서 안진걸은 대통령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분은 그래서- 곧 위인전 나올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민생경제연구소 안함사 안진걸 TV 삼각편대로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 지키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승리 그다음에 중간이라도 윤석열 일당이 이상한 짓 하면 제가 여러분 촛불 시민혁명 전문가잖아요. 저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 다시 났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안진걸 수장님의 앞으로도 맹활약 기대하면서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댓글 보세요. 안진걸 개웃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진걸 귀요미까지 굉장히 예, 다양한 예, 예. 응원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영기 후보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모셨는데. 결국 여기 나오신 거는 이것 때문에 나오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박영기 후보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일단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제가 먼저 약간- 예. 좀 소개를 예.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잘하시니까. 제가 약간만 소개하고 저도 좀 침묵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박영기 노무사님은 제가 참여연대 갔더니 우리 참여연대 노동사위원회 실행위원장, 부위원장 하면서 노무사를 하시면서 시민운동과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 민변만 유명한데 민변 못지않게 활동해온 분들이 노무사님들이에요. 그래요. 노동존중 또 민생문제 해결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리고 안진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가입해갖고 기부도 많이 해주세요. 평소에도 기부를 많이 하신 따뜻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언젠가 이재명 시장님 경기도지사를 보면서 나도 우리도 한번 지방선거에 도전해보자. 우리가 시민운동 공익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풀뿌리 정치인 우리도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와, 저 형님이 그냥 얌전한 노무사이고 기부만 한 줄 알았더니 진짜 좋은 정책 꿈이 있었구나 하면서 한국 노무사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마자 이재명 후보 뛰어들고 성남시장 준비하는 거 보면서 그동안 그 잘 준비했던 포부를 서서히 뜨겁게 제대로 분출하는구나. 가슴 속에 그래서, 불덩어리가 있었구나. 상대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으신 건 사실이지만 주변에 아주 박영기 노무사라는 사람 찐 민주 정치인이다. 그다음에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는 이것만큼 압도적인 지배적입니다. 알고 지낸 지가 지금 몇십 년 된 그걸 한 거예요. 20년 가까이 됐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안진걸 수장이 보증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박영기 후보는 예. 한마디로.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본인 또 네. 어떻게 네. 어떤 사람인지 좀 본인 입으로 좀 네. 자기 PR. 설명해 주시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성남 토박입니다. 그러니까 저 충청도 두메산골에서 7살 때 올라와서 이제 초중고를 다 성남에서 나왔습니다. 오. 네, 희망대 초등학교, 창곡중학교, 그다음에 송림고등학교 이렇게 나왔고요. 대학 나와서 이제 대학 때 좀 학생운동 이제 서강대 나왔다. 네, 서강대에서 좀 하다가 네. 이제 취업을 좀 했는데 그 신한생명 첫 취업이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제 1년 만에 이제 취업하고 1년 만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암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예. 근데 제가 그걸 한 2년 지나서 알았습니다. 대법에서 우리 아버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산재 인정되는 걸 보고 내가 그런 산재나 이 노동자에 대해서 좀 더 법지식이 있었으면 뭐 아버님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표 내고 공인노무사 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진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무사 시험 봐서 합격하고 나서 이제 어디 안 가더라고요. 학생노동 하던 게 이제 그 민주노총 사무국연맹의 이제 조직쟁이국장으로 노동운동을 또 시작을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전국 방방곡곡 이렇게 파업하고 뭐 천야농성하고 좀 힘들게 살다가 2006년에 이제 참여연대 이제 제가 연맹위원장이 딱 떨어졌어요. 그 선거에서 이때다.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여의도에 노무법인을 만들고 그때부터 참여연대 활동을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이제 사회 운동을 좀 같이 했죠. 그리고 그렇게 잘 살다가 촛불 집회가 또
2016년. 예. 그래서 그 이제 공인노무사들이 이렇게 시국선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네. 근데 박근혜 제 학교 선배잖아요. 그러네요. 대학교. 네. 박근혜 퇴진 선언을 510명으로 해서 그 광화문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문가 단체로 거의 11월 달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딱 그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5월 1일 날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노총 앞에서 그러니까 노무사회가 모여서 노무사들이 노무사들이 회는 안 노총 앞에서. 되니까 그냥 예. 제가 노무사들 조직해서 501명이 딱 하고 그러니까 500명이면 쉽지 야. 않아. 예. 그러니까 그해 12월 18일 날 저기 이제 그 11월 18일 날 노무사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 이 박영기 노무사가 회장을 해야겠다라고 회원들이 예. 왜냐하면 촛불과 뭐 대통령 선거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국 예. 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회 네. 회장을 노무사회. 맡았다. 네. 우리나라 한국 노무사들의 예. 법정단체 법정 공식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노무사? 지금 4,500명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노무사들이 봤을 때는 저 박영기라는 사람은 정치해야 되겠구나. 이미 그러니까 검증이 판단한 되시죠. 거죠. 예. 그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한변협회장 선거, 그렇죠. 한국 노무사회장 선거, 세무사회장 선거는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파도 나오고 진보파도 나오기도 하고 네, 네. 진보파 중에도 예를 들면 좀 범민주당파나 뭐 범정의당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변호사협회 이런 데도 네. 제가 그 만든 후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거기서 컨설팅 의뢰들 그런 것도 해요? 쫙 해서 유세 연설 방법, 스피치 교육, 전략 딱 세워져서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변호사들. 그 노무사 회장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보면 노동부 장관이랑 거의 동급의 평가를 받아요. 그 노무사 임기가 어떻게 돼요? 2년인데요. 예. 제가 첫 당선됐을 때 그 당선 무효 소송, 가처분 소송 2개, 고소고발 이래가지고 반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거 이제 다 무죄 나오고 다 제가 이겨서 예. 100%다 이겨서 이제 할 수 있었고요. 근데 2년 하고 다음번 선거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해서 2년 연임을 또 해서 이제 작년 말까지 총 4년을? 네, 4년을 한 거고요. 그 재임하면서 이제 제가 다음에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노무사 회 전국 일을 하는 걸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 고향인 성남에서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 우리 성남 시민을 위한 새로운 또 희망을 또 찾아가야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대선에 뛰어들고 이제 정치를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과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민주노동당 민노당, 그, 예, 네. 그 처음 했을 때 거의 첫 당원 비슷했어요. 왜냐면 민주노총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승리 21에서 민노당 네, 예, 좀 예. 아니, 하다가- 그때 그렇게 정치 시작하신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예, 예. 지지자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안 소장님을 그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선거 때 네. 민주당 그때 이제 그 노동 담당 대의원으로 제가 그때 첫 그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입당하자마자 제가 또 무슨 공공기관 청렴위원 그 엄부장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선임이 돼가지고 그러면 정당 못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탈당이 됐다가 요거는 이제 복당 사유는 자동 복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사 이거 없이 그래서 자동 복당되면서 이제 대선 활동 같이 뛰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성남시장 하면 보통 이제 은수미 시장이 떠오를 텐데 이번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지난주에 그 전에 아침에, 예. 뭐 여러 좀 뭐 일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국민의힘 쪽은 누가 나오죠? 지금 이제 신상진 의원이라고요. 예, 사선 의원. 예. 전 중원 쪽에서 중원입니다. 했던 예. 의사 출신, 네. 거기 의협 회장 출신. 예. 요새 방송 무진장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맞서 싸우려면 민주당의 이제 경쟁 후보들이 많아야 할 텐데 박영기 후보님은 뭐 지역 활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야 사람은 괜찮은데 저 빠른 시간에 시민들한테 그렇지.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네. 좀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그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문을 보니까 동문들이 좀 이렇게 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딱 한다고 그러니까 너 박영기입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좀 뭐 시기하거나 좀 싸움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그래 너 연기 믿으니까 도와주겠다. 이런 분위기가 저희 집안에서도 사실 집안에서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본가 쪽도 너 언젠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주위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역하고
그다음에 서현역 그 AK몰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그 대선 때 비슷해요. 시간이 갈수록 늘어. 분위기들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어제도 9시까지 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직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 하루에 명함 몇 장이나 뿌리세요? 지금 막 세지는 않았는데 점점 늘어나요. 뭐 한 지금 제가 목표는 100만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투표 우리 유권자가 80만 명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100만 장을 뿌린다. 그러니까 예비 형성까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 근데 이게 막 뿌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인사 똑바로 하고 제대로 딱 한 분에 하나씩 줘야 되니까 성심성의껏. 예. 진짜 많이 못 부르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성남에서 마음을 얻으려면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분당 판교에서 어쨌든 경쟁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서 마음을 얻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보관이 있습니까? 이제 분당 판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민들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세금 문제, 이제 종부세 문제가 조금 강남과 비슷하게 마음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 분당 뭐 판교 시민들도 민주 시민들입니다. 이 불의를 보면 또 들고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2년 안에 또 주특기 발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뭐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이렇게 똥불 차는 거 보면 저는 그 분명히 견제하고 이 정부 심판해서 뭐 대통령이 잘못되면 우리의 불행이잖아요. 뭐 윤석열 우리가 안 찍었지만 실패하라고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정치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라고 아마 사랑의 매를 채찍을 이번에 들지 않을까. 뭐 일단은 화풀이는 했다고 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당 뭐 판교 주민들이 한번 혼내줬으니 이번 대선에. 예, 요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정신 차렸으면 요번에 한번 밀어줄게 이렇게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걸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세상을 좀 꿈꾸세요? 정치에 뛰어들려면 그런 어떤 정치 철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 노무법인 이름이 사람입니다. 사람. 예, 사람. 그리고 제가 책을 낸 것도 성남 사람이고요. 저희 가치의 가장 중심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도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귀하게 대하고 존엄 있게 대하는 게. 그래서 성남도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더 안전하게 더 이렇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게 정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거창한 데 있지 않고요. 이제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현실 정치 제가 뭐 계속했던 게 시민운동도 그렇고 뭐 노동자 운동도 그렇고 거기에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재명 제가 대통령 후보 되게 좋아하는 게 유능함, 그다음에 혁신적인 이런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현장의 이해를 바로 정책으로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뭐랄까요 선거 아젠다 모토가 이재명 같이 유능하게입니다. 전면화시키네요. 네. 근데 약간 외모도 조금 닮은 면이 있어요. 우리 약간 분위기가. 애청자분들께서 아니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러죠. 이재명 후보랑 닮았다고 느끼니. 약간 닮았어 분위기가. 제 거짓말 안 하고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3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하고 그때는 제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쭉 내려갔다가 한 20대 여성 직장인이셨거든요. 다시 올라오세요. 그래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 마스크 이렇게 벗고 저 박영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후보님이 아니셨네요. 요즘 말로 마기꾼이었네. 마기꾼. 마스크 쓰고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이로만 했더니 이재명 마스크 쓰면 더 이제 여기가 반갑다고. 닮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눈매하고 안경 쓴 이쪽이 이재명 후보님하고 많이 그리고 닮았어요. 제가 송정훈님이 야탐역도 와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서현만 너무 챙기지 마시고. 야탐요. 서현을 많이 챙긴 건 맞고요. 야탑도 한 번 했습니다. 밤에. 저기 술 먹는 데가 많아서. 야탑 좋죠.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거기 술집 많지. 좋아해요. 그래서 분위기는 8시, 9시 가면 나누기가 좋습니다. 잘 그럼. 받으세요. 잘 받고 나중에 이게 지금 11시까지잖아요. 나중에 이게 시간 제한 없어지고 이러면 11시에서 1시 사이에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늦게 끝나서 그때 술을 드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술집 인사 다니실 때도 고정 시간대만 딱 가지면 안 돼요. 어떨 때 한 번은 그렇게 늦게도 한번 다녀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저기 이제 박영기 노무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한 번은 우리 민주당이랑 범민주 진보 세력이
종부세 문제 저는 이재명 후보님 말씀처럼 투기 목적의 뭐 3주택자라든지 이런 데는 더 세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대신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를 하든지 아니면 너무 부담스니까 팔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드리고 대신 너무 범죄 책임을 하지 말고요.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거니까. 근데 다만 일가구 주택자하고 일시적 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종부세 부분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선거 결과를 후퇴한 게 아니라 사실 박시영 대표님이나 제가 이미 그 오래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 방송할 때도 일가구 주택 종부세 문제는 네.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네, 범민주 맞습니다. 세력이. 그냥 그게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는 일가구 주택 중에도 엄청난 이제 그 자꾸 똘똘한 한 채 사가지고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네, 많았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국민사회에 정의되냐면 다주택 투기꾼은 때려 좀 범죄 책임은 아니다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확실히 하자. 두 번째 일가주택자는 그러나 뭔가를 완화해서 일가주택자에 대해서만큼은 예를 들면 큰 부담 없이 어쨌든 자기 집 살게 해주자 이런 게 현실을 반영해 주자는 여론 좀 거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실용주의보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성남이나 강남 같은 데서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그러면 박영기 후보를 여기 지금 보신 분들 네. 응원하려면 네. 뭐 사무실이 어디 쪽에 있습니까? 지금 네. 반대오거리 쪽에 반대오거리. 제가 원래 이제 노무법인 이제 성남지사를 내서 작년에 이제 내려오려고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현수막을 좀 못 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오거리는? 좀 모란에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 신인 네. 후발주자는 건물 얻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이게 현수막 거는 게. 단기에 잘 안 해주려고 하죠. 그렇지. 네, 이미 이제 기성에 하셨던 분들이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한 목 좋은 데는 다 그런 게 매거임이 있으니까. 다 돼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박영기 TV나 뭐 이런 걸 하나요? 유튜브도? 네, 지금 한지 며칠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안진걸 TV 나갔더니 그 가기 전에 15명이었거든요. 예. 그 방송 딱 끝나니까 125명으로 다. 그럼 지금 우리 이제 박시영 TV의 독자들께서 우리 박영기 TV 10,000명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박영기 TV.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특정 후보만 응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번에 민호 후보로 나오는 분들 중에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걸러낸 다음에 곳곳에서 흥행, 선의 경쟁, 네. 정책 경쟁, 비전 경쟁. 그래서 야 민주당 진짜 경선하는 것부터가 싹수가 참 좋더라, 느낌 좋다 이런 느낌이면 국민의힘 압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박민의힘은 분명히 지역 유지들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벌써부터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기득권 싸움. 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네. 박영기 노무사님도 성남 시민들에게 좀 더 공감해주는 비전이나 공약을 더 많이 이제 저는 들고 왔으면 많이 좋겠어요. 하고 네. 또 정치적 메시지도 잘 내야 돼요. 네. 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등등. 왜냐하면 성남은 이제 100만 도시 육박하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건너 한두 명씩 다 있어요. 그럼요. 직장 네. 동료든 맞습니다. 과거 뭐 그렇죠. 대학 친구든 네.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 야 박영기 똘똘한데 저 친구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또 소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박시영 TV 그 고정 댓글로 박영기 TV 링크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박영기 TV 구독했음이라는 댓글들이 네. 점점 예, 올라오고 있는데 박영기 TV, 안진걸 TV.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예를 들면 서울에 지금 오마이 TV가 100만이 넘어갔거든요. 딴지 그 김어준 TV하고.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이제 박시영 TV, 시사타파 TV, 김용민 TV가 이제 100만으로 가지고요. 일단 기존에. 그 다음에 신규 유튜버들이 한 10만, 20만대를 진입을 해줘야 돼요. 새로 생긴. 그러면 저희가 종편을 장악한 저쪽에 맞서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아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들이 연합해서 24시간 방송하는 국민 유튜브 연합 이런 것도 만들고 이제 종편 만들려는 의견이 제일 많은데 종편은 지금은 윤석열 정권 절대 허용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시민 방송은 RTV 있는데 채널이 있는 케이블 그런데 뭐 힘을 실을 건 실어주되 진짜 지금으로서는 유튜브하고 포탈은 시도할 만해요. 포탈은 사기업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민주 포탈은. 근데 종편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허락 안 해줍니다. 절대 제가 윤석열 안 구독자가 129명이었는데 280명. 박영기 TV 이번에 10,000명 가자. 안진걸 TV 4만 가자. 오, 갑자기 야 감사합니다. 제가 그 우리 제작진이 저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이제 방송이거든. 주 3회 방송이고 주로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주로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작진이 어제 와서 저한테
혹시 지방에는 내려갈 생각이 없으십니까? 나도 묻는 거야. 옛날에 이제 김용민 이사장은 이제 그 지방 내려가서 현장 인터뷰도 막 하고 후보도 막 소개하고 이랬거든. 물론 저도 옛날에 전국구 때 했죠. 정봉주 선배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경선 후보들이 거의 확정이 되면 이제 본선을 앞둘 때가 이제 5월달이니까 5월달에는 진짜 짬짬이 시간을 쪼개서 예. 그 진짜 지방도 한번 투어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좀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석 같은 원석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예, 마무리하시죠. 뭐 우리 아까 그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 아나운서 장학금, 그 다음에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어떻게 후원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저희가 그 안진걸 TV로 가시면 거기에 방송 자막이라든지 커뮤니티에 민생경제연구소 후원 계좌하고 안진걸 TV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후원하시면 아나운서 장학금으로도 하고 민생경제연구소로도 후원금 가게 돼요. 특히 저희는 안진걸 TV는 수익금의 70%는 청년 유튜브들에게 100% 주고요. 네. 수익금의 30%는 또 안진걸 이 아나운서 장학금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개개인 저나 또 다른 개인은 거기서 수익을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진걸 TV는 오로지 아직 약하지만은 키워서 박시영 TV, 김용민 TV 오마주하면서 또 힘 몰아주면서 힘 모아가면서 거기서 오히려 또 청년 유튜브들 그다음에 청년들 응원 아나운서 장학금을 해버리자. 그래서 또 저기 안진걸 TV에 가시면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진짜 울었는데 월요일날 서울의 소리, 화요일날 스타트업 방송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힘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이제 목요일 우리 박시영 TV,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 쇄신 집회에서 얼떨결에 무대 올라가서 발언을 했어요. 이 네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제가 완전 힘이 났어요, 여러분 진짜로. 네. 정말 제가 계속 생각나는 단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옛날에 열심히 살 때도 머릿속에 항상 절치부심, 와신상담, 권토중래, 윤석열 일당 반드시 심판 퇴출. 머릿속에 저는 그 단어를 쭉 외우고 있어요. 문재인과 이재명은 우리가 지킨다. 예, 이상입니다. 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박영기 TV 410명 감사합니다. 예. 부식간에 지금 300명이 늘어났어요. 네. 네. 우리 저기 박시영 씨. 시청자분들이 너무 착해. 예,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이세요. 예, 예.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영기 후보도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성남에 이제 민주당의 변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당의 갑에 이제 이대호라고 30대 초반인데, 예, 저의 경쟁자입니다. 이게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오, 30대 초반? 예, 그래서 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 성남 이렇게 바꿔가는구나. 그리고 구로도 그 구본기 소장 있잖아요. 네, 구본기 소장 있고. 그분이 네. 수사표 던져서 화제가 네.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예측 못하지만 네. 그런 자체는 흥행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또 예.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쇄신으로 보여져요. 아니 구봉기 소장은 또 유튜브에 많이 나왔기 예, 때문에 예. 에너지가 있으니까. 생활경제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남이 우리 민주당의 그다음에 우리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봅니다. 예, 최전선이다. 이번 성남 시장 선거가 그 우리 최전선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그 제가 뭐 노동운동도 하고 참여연대 활동도 했고 뭐 싸움 뭐 전투력이라면 이제 사실 좀 착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노동자 간부할 때는 진짜 회사 여성 이제 은행 임원이었는데 제 교섭하다 앞에서 울었어요. 너무 무섭게 했다고. 네, 그래서 좀 결기 있게 싸울 때는 정말 제가 당차게 싸웁니다. 그래서 성남을 사실 대장동은 아까 우리 어느 분들 올리셨는데 업적입니다.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건 이제 성남에서 더 대응을 잘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이 되든 안 되든 이 부분 지켜내고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윤수민 시장님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 제가 아니 대장동 명예회복 이재명과 함께로 하면 집 상당 효과가 있겠는데요. 네. 감정평가사님들이랑 부동산 예. 전문가들 아예 데리고 같이, 같이 예. 다니시면서 네.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네. 형이 우리- 저희들도 가서 분석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 지금 방송 끝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성남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과 문재인 지키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첫 순서로 이 박영기 후보를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성남이 어떤 곳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성남을 뺏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영기 후보 외에도 민주당에 열심히 뛰는 분들 많이 계신 줄 아는데 그래도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정치 신인이지만 내공이 있다. 원석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 판단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도 열심히 지금 뛰는 분들 힘내서 뛰시고요. 누가 되든 경선을 통해서 누가 선출이 되든 힘 함께 모아서 반드시 본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있는 곳에서 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많은 분들이 성남시장 선거 단순히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 한 곳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남은 좀 특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구독자 500명까지 늘어났다. 와, 박영기 TV 500명. 야. 우리 저 박시영 TV 구독자분들이 진짜 훌륭하십니다. 예. 좋은 분들이에요. 네. 정말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몇 개 보면 사감님이 박영기 꼭 뽑을게요. 오. 민주시민촛불님은 안 소장님 존경해요. 아이고 이런 댓글 정말 남겨주셨네요. 황송하고 고맙습니다. 자 슈퍼챗 조윤재님, 배경님, 김만유님, 홍준희님, 아자아자 파이팅님 2번 보내주셨고요. 임혜화님, 김용춘님, 알랑가 보통시민님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